동시효과 구간입니다. 현재 8시 53분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6분 약간 넘게 남았습니다. 여유 있게 살펴보시죠. 양쪽 지수 먼저 체크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보합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종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눈치를 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요즘 동시효과 구간의 지수는 대체로 그랬었죠. 장중에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흘러내리는 긴 음봉을 만들었었는데요. 오늘도 초반 시세보다는 또 중반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13%의 제한된 상승으로 2526.82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이고요. 전고래일 종가 대비로도 2에서 3포인트 정도의 제한된 상승이어서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반등은 아닙니다. 오늘 장에서 코스피 지수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20일 이동평균선 테스트 이제 들어갑니다. 2520선에 20일 이동평균선 있습니다. 오늘 장 사수 여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약간만 좀 뒷걸음질 치면은 2520선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싸움 보셔야겠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어제까지 3일 연속해서 긴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5일선이 20일선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오늘 음봉이 한 번 더 출현하고 밑으로 길게 빠질 경우에는 이 크로스가 더 확실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는 약보합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0.29% 정도 하락하면서 852.81포인트 선, 오늘 포함 4거래일 연속된 하락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루에 10에서 20포인트 깊게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개수로는 좀 더 많습니다. 1100개 정도 파란불, 그리고 900개 빨간불, 아직 호가 잡히지 않는 종목도 한 700여 개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힘의 균형으로는 아래쪽으로 약간은 더 실려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보합권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상승불이 더 많이 보이네요.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도 0.5% 정도 오름세 예상되고요. 하이닉스가 보합이어서 다른 종목보다 호가는 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 LG에너지솔루션 0.5%, 삼성 SDI가 호가상으로는 좋네요. 1.4% 정도 오르면서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보도가 나오네요.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합작공장 설립 뉴스가 나오는데 삼성 SDI하고 GM이 미국에서 새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이고요. 포스코는 중국하고 손을 잡고 전구체 배터리 공장 국내에 설립하고, 그리고 삼성 SDI가 GM하고 손잡고 합작 공장을 현지에 건설하고, 이런 뉴스들이 셀업체들 쪽에서 비슷한 맥락의 뉴스들이 꾸준히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투자에 좀 소극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셀업체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좀 보이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1.4% 정도 오르면서 73만 6천 원권에서 출발을 대기합니다. LG화학 또한 1%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강보합권 정도. 이에 따라서 코스피 톱10 가운데서 파란불은 셀트리온이나 아니면은 지금 삼성물산 이 정도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락한다 하더라도 한두 호가 정도여서요. 오늘 크게 빠지는 종목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코스피 200으로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우주항공 방산 쪽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해서 이와 관련된 횡보들, 뉴스들이 계속해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코스피 200 내에서는 가장 강한 호가로 출발을 대기합니다. 한국항공우주 6%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 우주항공 테마의 매기를 자극할 만한 뉴스를 전해드렸었죠. 우리나라 과기정통부하고 이 나사 쪽에서 MOU 체결한다. 앞으로 우주산업 개발 협력에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외에도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종목군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도 현재 호가 강하게 형성되고요. 방산 쪽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LIG넥스원도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 조선 쪽도 좋네요. 오늘은 산업재 소비재 쪽, 산업재 소재 쪽, 이쪽이 호가상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SG증권의 대량 매도 사태 관련된 종목으로
종목으로 묶이는 CJ입니다. 어제도 장중에 변동성이 대단했고 종가상으로도 12% 정도 밀렸는데 오늘 5% 정도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원인이라든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관련돼서 레이더 안에 좀 있는 종목군들, 묶여있는 종목군들은 시세를 조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1% 정도의 나란한 상승이고요. 카카오게임즈나 JYP, 펄어비스 이쪽 게임주들이 별로 안 좋네요. 보합권 정도로 다른 종목군 대비로는 비교적 부진하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군들 오늘도 이틀 연속 하한가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호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요. 다우데이터하고 선광이 오늘도 하한가, 이거를 연속해서 하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천리, 다우데이터, 선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이렇게 총 6종목이 오늘장까지 이틀 연속된 하한가로 현재 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림지주도 버티기는 버티는데 25% 급락, 개파락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 주의보가 발견되는 상황이라는 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상승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쪽에서는 우주항공 테마들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쪽에서 BMS 이 부품을 스텔란티스에 공급한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든지 넷플릭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실적 발표 일정 점검해 보셔야죠. 현대차그룹주들 실적을 내놓습니다. 통상적으로 오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서 2시경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현대차, 현대위아 실적 발표는 오늘이고요. 내일은 기아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장 전이었습니다. 국내 1분기 GDP 발표됐습니다. 0.3% 성장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역성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민간 소비가 괜찮았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약간은 상회하는 수준, 역성장은 피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실적 발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반가운 빨간불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구간 0.24% 상승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6포인트가량 상승한 2,529포인트 선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좀 상승폭이 좀 큰데요. 오늘장 0.4% 상승하면서 3.43포인트 전일 종가 대비 좀 탄력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58.66포인트 선 지키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물량 나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크게 매도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현재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요즘 들어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매도 심리가 좀 우세한 분위기인데요. 오늘도 팔자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기관이 7거래일째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상승 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여서 오늘도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섹터가 0.6%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탄력을 받고 있고요. 그 뒤로 비금속 광물 그리고 의약품 섹터, 서비스 업종 역시 나란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은 상승 업종에 비해 많진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장 음식료품 섹터 그리고 유통업종이 좀 소폭의 약세를 띠면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또 의료정밀, 건설 섹터, 전기가스 업종이 좀 하락세를 보이는데 그 가운데 전기가스 업종이 4.9%가량 하락하면서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랜만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는 모습인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0.1%가량 소폭의 약세를 띠고 있지만 현재 부합권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0.3% 상승하면서 강부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관련 섹터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0.5% 상승하면서 56만 9천원 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LG화학과 삼성 SDI가 탄력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 SDI가 현재 구간 1%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너럴모터스와 미국의 새로운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장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장 0.5% 상승하면서 연속적인 탄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도 이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현재 구간 0.6% 상승하면서 193만 3,1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기아가 현재 부합권 구간 등락하면서 현재는 약부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나란히 오랜만에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이 1.2%가량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강부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좀 대체로 빨간불을 많이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장 나란히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장 시세 좀 강했던 에코프로 오늘까지 1% 이상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강부합권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NF가 현재 구간 0.3%가량 상승하면서 강부합권 등락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 바이오 섹터도 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이상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요. HLB가 강부합권, 또 셀트리온 제약은 0.6%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강했던 엔터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 탄력 보였던 SM이 오늘장 0.4%가량 하락하면서 10만 4,1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JYP엔터가 약부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확실히 하락 종목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1253개 종목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1000개 미만으로 942개 집계됩니다. 상한가는 상상인 인더스트리 하나, 하한가 종목은 6개, 어제 하한가 기록했던 바로 그 종목군들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양쪽 지수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종목 키워드로 좀 묶어보자면요. 가장 광범위하게는 경제사절단, 방미,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영향을 받는 오늘 또 투자 소식 나왔던 넷플릭스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또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기대감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원전도 같이 좀 묶어볼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는 자동차 부품 쪽 구리 관련된 종목군 그리고 어제 SG 사태 관련해서 하한가 기록했던 종목은 오늘도 연 이틀 하한가 이 정도 정리 가능합니다. 그러면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선 경제 사절단이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이슈부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첫 번째 일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방미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 CEO와 접견을 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넷플릭스로부터 3조 3천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장 제작사 그리고 영상 콘텐츠 종목들 쪽으로 가장 크게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그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7.4%가량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A스토리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같은 종목군들 쪽으로도 이슈가 이렇게 같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후반까지 관련된 이슈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의 체크포인트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짚어드렸던 내용, 이 넷플릭스 투자와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세를 보고 이거를 단기로 수익을 챙기고 나올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볼지 판단을 해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원재 전문가님, 일단 동반해서 시세가 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시초가 매수는 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매수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오전장에 좀 시세 강할 때는 좀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오늘 종가상으로 어떻게 끝나는지를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일 강합니다. 제일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오전은 지금 장 초반에 한 9% 넘게까지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최소한 윗꼬리는 좀 달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라가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어느 정도 오전에 시세 나오면 저는 뭐 차익 실현하고 오늘 오후장에 뭐 어떻게 시세가 만들어지는지 그거 보고 추후에 다시 접근해도 된다. 뭐 조금 너무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급해지실 텐데요. 여유를 가지고서 오늘장의 움직임을 보자. 워낙에 오랜 기간 눌려 있어서 한 번에 또 힘을 내서 도약하기보다는 조금은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지금 알로이스가 또 OTT 관련된 종목이죠. 18%로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쇼박스가 13%대 상승세, 그리고 뭐 대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에이스토리 쪽으로도 뉴도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는 강하지만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어서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군 지금 SG증권 관련된 부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알려진 사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약간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다우데이터, 삼천리, 선광, 그리고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까지 현재 이 6종목이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개장한 지 10분 남짓 지났습니다. SG증권 창구를 통해서 물량이 나오는 쪽 점검을 보자면 하림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SG증권에서 많이 팝니다. 네, 지금 100만 주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현대로템, CJ, 코인테크, 신한지주 이런 종목이 지금 SG 창구를 통해서 출하되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 여파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어제 뭐 하한가 간 종목들은 재빠르게 한번 손절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제 쭉 봤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거래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뭐 많지 않았고 조금 거래가 죽어 있으면서 박스 이제 상단에서 뭐 매물 출회는 안 돼 있었지만은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이틀 전서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하단에서 증폭을 했어요. 어느 정도 신호가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하한가 했는데 다우데이터는 뭐 최대주 지분 매각 소식도 있었죠. 뭐 그걸 같이 겹쳐서 그런 건데 이런 주식들 그동안에 뭐 서울가스라든가 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매물 출회는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주식의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르면 가장 크게 악재고 저는 많이 빠지면 이게 가장 큰 호재다. 회사 자체 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깐다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주식들은 뭐 하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뭐 바닥 다지고 나서 나중에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탈출하는 게 우선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물론 좀 어렵기는 합니다. 좀 마음을 비우시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힘든 상황이실 수도 있는데 좀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약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덕양산업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유달리 강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51주 신고가 썼고요. 어제 10% 오르고 오늘 16%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도 10%, 모베이스 전자 16% 정도의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 최근에 뭐 현대 모비스 쪽에서 스텔란티스 쪽으로 공급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AFW 같은 경우도 또 신고가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20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 소식 있었는데 여기에서 폭스바겐 배터리에다가 공급하는 이력이 있는 종목이다 라면서 AFW가 또 단기에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장 20% 정도의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뉴스가 또 심심치 않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 뭐 덕양산업이라든가 모베이스 전자 뭐 네. 이런 쪽에서 오르는 걸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 부품주가 올랐던 종목들 뭐 화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강세가 안 나타나고 네. 있고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개별적인 뉴스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홀딩 하시면서 하는데 저는 오늘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전고점 돌파했다고 해서 이거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요. 뭐 일단은 좀 지켜보고 추후에 대응해도 된다. 모베이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고점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제 주도주들이 아니고 이제 퍼져나가는 건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못 올랐거나 시장의 관심을 조금 덜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뭐 이렇게 실적이 그동안 조금 좀 안 좋은 주식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저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는 워낙에 개별적인 색깔이 강하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다음은 방산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산도 기대가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G2파워가 지금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5% 정도의 상승권, 일진파워도 2% 정도의 상승세에 띄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나 그리고 또 한신기계가 지금 한 4%가량, 한전기술도 상승권 움직임 뚜렷합니다. 한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한 3% 정도, 고르게 뭐 급등하는 종목은 없고요. 고르게 5%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원전주들입니다. 연속성이 계속 나올까요? 일단은 뭐 뉴스에서 계속 나왔듯이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윤 대통령 방미 때문에 기대감 가지고 지금 미리 움직이는 것이고요. 저는 뉴스가 뭐 좋은 뉴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아직 어떻게 뭐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승은 조금 선반영돼서 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뉴스 안 나오면은 그 모멘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1박 2일이 될지, 뭐 2박 3일이 될지, 3박 4일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조금 더 뭐 상승할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주항공도 지금 시세가 납니다. 뭐 한국항공 우주라든지 제노코 이런 종목들 강한데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나사하고 또 얘기도 있었고, 네. 뭐 그런데 이제 우주항공 쪽에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세트레가이. 네, 세트레가인 추천 주기도 했었죠. 예. 이 오늘 종목이 세트레가이는 오늘 보합권인가요? 2.5% 오릅니다. 상승했네요. 뭐 캔코아라든가. 네. 뭐 이런 쪽은 뭐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뭐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대신 이제 뭐 인텔리한테 그 대규모 유증을 발표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해보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사하고 어떻게 그냥 협력을 한다. 그냥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나와 있어요. 네. 얘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뉴스 팔로우를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시장에서 주목했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현재 CS윈드가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냅니다. CS 베어링 이쪽으로도 2%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입니다. 유니슨도 지금 강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수소 가운데서 어제 범한퓨얼셀이 장중에 상당히 강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되면서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할까 뭐 고민도 하셨을 텐데, 범한퓨얼셀이 다시금 오늘은 또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의 신성 ENG는 반면 어제 15% 급등이었는데 오늘 하락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는 조금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결국에는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키포인트를 좀 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유가가 이제 중국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의해서 WTI 기준으로 한 1% 좀 넘게 상승을 했는데, 네. 저는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도 괜찮게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괜찮게 보고 있다. 다만 이제 유가는 좀 변수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특히 이제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로 그동안에 좀 피해가 있었는데, 이제 금리의 상단이 어느 정도 나온 만큼 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좀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소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뉴스들이 수소차나 뭐 이런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빈도가 나오는 횟수가 좀 잦아졌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적 내놓은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첨보가 실적 발표하고 급락이 나타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첨보 나왔던 공시, 어제 장 마치고 나서 공시가 나온 건데, 영업이익이 16억, 전년 동기 대비 91% 정도 줄었습니다.
한 반토막 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지 소재 부문의 판가와 출하량이 동시에 하락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첨보는 오늘까지 지금 7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주가는 8%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21만 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런 하락 움직임이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목은 한 1% 안팎에 제한된 하락이고요. 첨보가 유달리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첨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너무 안 좋았죠. 네.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 16억 나왔는데 바로 직전 분기 작년 4분기에 비교해도 직전 4분기는 110억 원 나왔어요. 거의 85% 정도 감익됐다고 나왔잖아요. 네네. 이제는 2차 전지 주식들 실적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좋으면은 이렇게 크게 개파락 감소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양극재, 음극재 주요 업체들 이제 실적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실적 시즌 지나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시각이세요? 저는 차라리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가도 그렇게 빠진 게 없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도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고점 대비 20%, 15% 정도밖에 안 빠졌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실적 나온 다음에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은 좀 보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2차 전지 첨보 실적이 나오면서 현재 급락, 다른 종목군들은 괜찮기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보수적인 시각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주가는 요지부동이고 뉴스는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 안 팔 건데 이럴 경우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네도 가만히 있어, 너네도 팔지 마, 이렇게 일단은 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만든 반도체법이 이 보조금 지원 부분하고 얽혀 있어서 상당히 시행법이 복잡해진 상황이죠. 삼성전자 약보합권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보합권 정도를 나타내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하반기에 좋다, 가격 오른다, 수요 증가한다, 뉴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반도체 주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관망이에요. 외인들은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지만 주가 탄력성은 죽었고, 좋은 뉴스 나오더라도 그러면은 좋은 뉴스 나오면 외인들 매도 물량 저는 반대로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어떤 방미 중에 윤 대통령 방미 중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기대감은 솔직히 있죠.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국 수출 물량 이제 감소하더라도 우리도 이제 수출하지 말아라, 물량 줄여라, 공급 물량 늘리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에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 놓여져 있는 위치를 보시면은 21선에서 지지는 받고 있지만 힘은 없어요. 위로 올라갈. 저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관망이고 또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는데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외인 매수만으로 좀 올라가기에는 벅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구리 가격 올해 내내 오름세를 나타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구산업이 여기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5% 정도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급등해서 5일 이동평균선 재차 터치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좀 제한된 탄력 현재 구간대 나타나고 있고요. 풍산도 장 초반엔 좀 밀리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금 5일선 위로 올라와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구리 관련된 종목은 지금 추세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좋은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반응이다 그러면은 약하다? 저는 약하다. 일단은 어느 정도 풍산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이구산업도 변동성이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한데 오전에 쫓아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는 계속 이제 그러면은 관망해보고 종가상으로 어떻게 끝나는지 좀 지켜보고 접근해보자. 아직 11선 지지 받고는 있지만 21선도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친환경 컨셉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KC그룹 쪽,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이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린케미칼, 이런 친환경 종목군들이 일일
매일 천하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대 급등을 했다가 오늘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변동성이 커지고 재료가 금세 소멸이 되면 어제 사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발을 동동 구르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어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다려 볼 만하죠. KC코트럴 같은 경우 차트 잠시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오르고 있는데 탄소 포집 일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후 관련해서 굉장히 좀 요즘 민감하기 때문에 뉴스 조금 더 나오고 이쪽으로 좀 분위기를 좀 다시 몰아가면은 한 번 더 고점 테스트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고점 테스트 나오면은 그때 좀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홀딩 하든지 그런 게 좀 괜찮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기후 얘기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후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네요. 그러면은 지금 양시장이 밀립니다.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네요. 2,52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결국은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850선도 이탈, 현재는 0.7% 정도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도 어려운 하루 예고되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는 역시 저는 이제 계속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는 21선 지지력 테스트 코스피 기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지지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는 너무 섣부른 예측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코스피도 팔고 있고 선물시장에서도 팔고 있는데 외인들은 최근에 삼성전자 말고는 다 팔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예상하면서 지지력 테스트 할 것이다라고 지지할 것이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오늘 일단 좀 장중 관망해 보시면서 만약 반등하면은 소폭 순매수 종목별로 그냥 그렇게 정도 대응 가능하다. 대신 단기적으로만 대응 가능하고요. 중장기 투자자들은 아직 충분히 아래쪽으로 덜 열려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는 기다리면 또 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현재 전문가가 향후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오후 5시입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은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성공 투자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오늘 오후 5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현재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다시 1,330원 약간은 좀 밀려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RS 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연고점을 새로 쓰면서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다시 약간의 하락인데 주변 상황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로는 3원 30전 하락한 1331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 장 초반이긴 하지만 1331원 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20원 중반대는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47% 하락한 101.35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달러원 1결물이 1331원 25전에 추정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포인트 마이너스 2원 1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34원 80전보다는 약 1원 40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유로화 강세 등의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기를 보여주는 전미활동지수가 2개월 연속 마이너스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카고 연준이 발표한 3월 전미활동지수 역시도 마이너스 0.19를 기록하면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또 유로화 역시도 22의 추가 긴축이 예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요. 따라서 오늘 환율은 달러 약세에 기대 매도 물량 그리고 월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에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달러 약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이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일단 1330원을 중심으로 공방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달러 약세에 기댄 매도 물량 그리고 얼마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나온다면 1320원 중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320원 중반대부터는 다시 강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환율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25원에서 1333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환율을 유심히 보는 중인데 이번에 방미와 관련해서도 일각에서 혹시라도 정상이 만나서 통화 수합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없을 거다라고 선을 그었다고요. 이 부분도 환시에 좀 지금 녹아나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미 통화 수합 얘기까지 나온다면 오히려 국내 시장이 더 불안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미 간의 통화 수합 얘기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연금과의 통화 수합 이후에도 환율은 크게 영향받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안정성이 있겠지만 실제로 수급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경기 상황을 봤을 때 통화 수합 자체가 주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 얘기대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스권 상단에 그대로 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밴드 1325원에서 1333원까지 그리고 혹시 통화수합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는 일단은 좀 다국자가 가능성 없다 이렇게 일축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31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